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3교시 서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이전 교시와 마찬가지로 문제를 읽어보면서 난이도에 따라서 일반적인 문제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조금 난이도가 있는 부분은 초록색으로,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서 전체적인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각 문제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고성토 토사지반 위에 보강토 옹벽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 시공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2번. 개착구조물 시공을 위한 지하 터파기 공법 중에 주변 지반의 변형을 억제하기 위해 적용하는 흙막이 및 지보공을 이용한 굴착공법 가시설 구조물의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항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아래 그림을 참조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어떤 가시설 현장의 그런 단면도가 되겠고요. 보면 이제 상세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흙의 투수계수 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문제 나와 있고요. 이어서 4번. 좌측의 그림과 같이 두 종류의 흙, 단면이 다른 흙을 통과해서 물이 아래로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시료 1번에 대한 단면적 간극률 투수계수가 되어 있고, 시료 2에 대한 단면적과 간극률 투수계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브의 각 위치별 압력수도, 점선과 위치수도 1.3선, 전수도 실선을 그래프에 표시하시오 되어 있고요. 2번은 소일 1, 그러니까 1번 시료에 흐르는 평균 유속과 침투 유속을 구하시오. 3번 소일 2에 흐르는 평균 유속과 침투 유속을 구하시오 되어 있고요. 이어서 4번은 튜브 각 위치별 유속의 크기를 그래프에 표시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준설토를 매립해서 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 매립에 필요한 준설 물량을 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준설 매립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6번. 폐탄광 지역을 통과하는 장대 터널을 계획하고 있을 때 터널 구조물 설계 시 검토해야 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제 나왔습니다. 자, 6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시 첫 번째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난이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5문제였고요. 조금 혹은 극강의 난이도가 1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3교시는 난이도는 중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토 토사 지반 위에 보강토 옹벽을 계획하는 경우 설계 시공 시 문제점과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앞에 문구가 없다면은 상당히 일반적인 문구였고요. 다만 요런 그 수식어가 붙기 때문에 요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머릿속으로 그리셔서 개요도를 그리실 때 조금만 신경 써서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고성토 토사 지반 위의 보강토는 부지가 이렇게 옹벽에 의해서 이미 성토가 된 지반 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강토를 쌓는 경우, 자, 이 부분도 고성토 토사 지반 위에 보강토 옹벽이 되겠고요. 혹은 이렇게 매립이라든지 성토가 된 지역 위에 이렇게 보강토가 올라가는 것도 고성토 지반 위의 보강토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조금 헷갈릴 소지가 있는데, 보강토 옹벽, 그러니까 높은 높이의 보강토 옹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게 아니고 고성토 지반 위의 보강토 옹벽을 말하는 문제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이제 머릿속에 두시고 개요도라든지
혹은 이제 답안 써 나가실 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논지를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 시공식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나왔고요. 이 부분은 흐름을 가지고 기술하시면 마찬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성토 집안에서의 집안조사로부터 그 다음에 설계, 그리고 시공과 그리고 마지막 계측, 시공 부분은 이제 배수 부분까지 포함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 설계와 시공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설계 시공 시는 외적 안정과 이제 내적 안정을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되겠고, 추가적으로 고성토 집안 위이기 때문에 전체 사면 활동이라든지 개요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보강토를 포함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혹은 요렇게 혹은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얕은 식으로도 사면 파괴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고려가 돼야 되고, 추가적으로는 고성토 집안 위이기 때문에 지지력과 치마 부분 이런 부분을 중점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고성토 집안과 그리고 보강토 집안에서의 필터제 설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이 내용만 써도 사실 이제 거의 3페이지가 가득 찰 것 같은데요. 굳이 엑스트라를 쓰자면은 보강토 응벽의 원리라든지 특징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설의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있은 후에 지인분께 이제 연락이 왔는데, 지인분께서 업무하고 있는 바로 그 단면도라고 하십니다. 한강변에 있는 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께는 조금 이제 반가운 문제가 되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 문제는 가시설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문제이고요. 서브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본으로 쓰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층 조건이고요. 그리고 벽체의 강성이라든지 차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지보공의 안정, 그리고 골착 바닥의 안정, 그리고 주변 영향, 그리고 지하 수위 영향, 그리고 환경 및 민원, 그리고 시공 가능성 부분 이렇게 서브노트에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베이스로 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을 베이스로 추가적인 내용을 쓰셔야 됩니다. 자, 좌측의 개요도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개요도를 보시면은 우선 집안 내 충격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런 충격층 부분은 지하 수위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하 수위 저하에 따른 주변 지만 치마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기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시설의 상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부는 이제 복공판 구조로 되어 있고, 복공판의 안정 부분을 요 지보공과 관련돼서 내용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하 매설물의 지금 매달기 형상이 매달기 또는 보강에 대해서 이렇게 단면이 나와 있는데, 요 지하 매설물, 자, 요것도 이제 지하 매설물과 관련돼서 같이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시설 폭이 워낙에 넓고, 그리고 중간 말뚝까지 이렇게 설치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내용을 곁들여 쓰셔야 되고, 그리고 요 문제에서 보면은 분명히 충격층이지만은 이렇게 앵커를 시공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하 매설물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라고 유출해 봅니다. 이런 부분이 아마 이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고 강조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요 골착고가 20m가 약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하안전 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토사항을 추가적으로 기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제가 지하안전 영향평가 내용 중에 목차 부분만 보려고 제가 캡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한평 보고서에 실제 접수됐던 목차입니다. 큰 것만 잠깐 보시면은 제일 처음에 요약문이 들어가고 대상 사업의 개요, 그리고 대상 지역의 설정, 그리고 기본 현황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시면은 평가 결과 나오고 지한점 확보 방안 수립 나오고 7장은 종합평가와 결론, 그리고 부록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답안을 쓸 때 집안 분야의 안정성 부분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 지하수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과 평가, 이런 부분을 이제 실무하셨던 분들은 플러스 알파로 해서 기술하시면은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흙의 투수개수 K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투수개수 산정 방법은 이제 실내 시험이 있고 그리고 원위치 시험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으로 기술하시고 엑스트라로는 투수개수의 영향 요인이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쓰시면은 무난하고도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은 이렇게 짧게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좌측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과 같이 두 종류의 흙을 통해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는 그런 튜브입니다. 그래서 소일 1과 소일 2가 있고요. 소일 2가 있고 두 개의 단면적과 그리고 간극률, 그리고 투수 개수가 다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그림은 이제 수두와 그리고 높이에 따른 그래프. 그러니까 1번 문제에 대한 답을 기록하는 답안지가 있고 우측 그래프 보시면은 속도와 그리고 높이 또는 위치에 대한 그래프, 그러니까 4번에 대한 답안을 기록하는 이렇게 그래프가 되어 있습니다.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우선 그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윗부분, 그리고 1번 시료 윗부분, 그리고 1번 시료와 2번 시료 사이, 그리고 2번 시료의 바닥, 그리고 요 비커 상단, 요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위의 높이는 이제 3.6m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 부분은 2.4m, 그리고 이 부분은 1.2m, 0.6m 기준면을 0으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가장 아랫부분을 제가 A 지점이라고 하고 B 지점, C 지점, D 지점, E 지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사이의 높이는 1.2m, 그리고 1.2m, 그리고 이 부분은 0.6m,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0.6m 이렇게 됩니다. 면적 A, 그리고 간극률 N과 투수개수 K 값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튜브의 각 위치별 압력 수두와 위치 수두, 그리고 전 수두를 그래프에 표시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위치 수두를 먼저 그리면은 가장 편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요 위치에서 제일 고점에 있는 요 위치까지, 자, 이렇게 1.3선으로 그리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전수두를 그려야 되는데 전수두를 그리려다 보니까 1번 시료하고 2번 시료가 이제 면적도 다르고 투수 개수도 다르고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 E점에서부터 D점까지는 전수두가 3.6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A점에서 B지점까지는 전수두가 0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료 부분에 전수두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전수두를 그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C 지점에서의 전수두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바로 구할 수는 없고 두 가지의 식을 연립해서 풀어야 됩니다. B 지점과 D 지점에서의 수도차,
델타 H는 3.6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델타 H는 수두차는 동수경사 I 곱하기 그리고 높이 Z로 이제 표현이 될 텐데요. 그래서 델타 H는 1번 시료에서의 동수구배 그리고 1번 시료의 높이 Z1 또는 L로 쓰셔도 무방합니다. 플러스 2번 시료의 동수구배와 2번 시료의 높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Z1 같은 경우는 1.2m 였다고 여기 좌측이 1.2m 이고요. Z2는 0.6m입니다. 그러면은 I1과 I2에 대한 한 개의 식이 완성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1번 시료가 됐든 2번 시료가 됐든 단위 시간당 침투 유량은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K1 곱하기 I1 곱하기 A1는 2번 시료의 투수개수 곱하기 2번 시료의 동수경사 곱하기 2번 시료의 단면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K1은 문제에서 1이라고 되어 있고 A1은 0.37, K2는 0.5, 그리고 A2는 0.185 이렇게 나오니까 I1과 I2에 대한 또 방정식이 하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1번과 2번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I1은 1이 되고요. 그리고 I2는 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I1이 1이라는 얘기는 동수경사 I는 물의 흐름 길이 Z분의 델타 H인데 요거와 요거 즉 좌측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1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됩니다. 따라서 1번 시료 I1이 1이기 때문에 1번 시료 높이만큼은 이렇게 전수두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2번 시료에 대한 동수구배 I2는 4입니다. 즉 기울기가 4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수두가 2.4 줄어들 때 높이는 0.6이 줄어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울기 I1은 1이 되겠고요. 이 부분의 기울기 I2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다 왔으니까요.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압력수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수두는 전수두에서 위치수두를 뺀 값이기 때문에 자, 0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요렇게 줄어들었다가 그리고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시료별로 위치를 잡고 위치 수두를 먼저 그린 다음에 이제 전수두를 사실 그리면 되는데 시료의 형상과 이런 물성치가 다르기 때문에 우측에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I 값을 산정해서 이렇게 그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2번과 3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유속 V는 V1이라고 하면 1번 시료에서의 속도 V1은 KI에다가 I1을 곱하면 되겠죠. 그리고 V2 같은 경우 2번 시료에서의 평균 유속은 2번 시료에서의 투수 개수와 그리고 I2를 곱한 값이 됩니다. 그리고 침투 유속 VS는 V를 간극률 N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3번은 이제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 문제. 튜브의 각 위치별 유속의 크기를 이제 우측 그래프에 표시하라고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솔직히 확신하지는 않는데, 제 생각으로는 1번 시료하고 2번 시료의 유속은 흐르는 동안에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번 시료의 상단, 요 높이에서 1번 시료 바닥까지는 유속 V1은 이제 1의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잠깐 정체한 다음에 2번 시료까지는 이렇게 V2는
2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K 값과 I 값을 이렇게 계산한 것으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4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리송한데 혹시 정확하게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혹은 문자 혹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3번, 4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설 매립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아주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는 준설 물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2번은 이제 준설 매립 공사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이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준설 매립 시 준설 물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이제 유보율에 의한 방법과 최적비에 의한 산정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기술하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그리고 또는 3번 이렇게 문제로 볼 수 있겠는데, 준설 매립 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이제 시공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방공학적으로는 이제 지지력 문제라든지 치마 문제, 그리고 시공 중 혹은 시공 완료 후에 사면활동 문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고, 준설 매립 시 발생되는 필트 포켓 현상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액상화 관련 내용, 그리고 시공 완료 후에 연약 지반 개량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선 방안도 마찬가지로 토질 특성에 따라서 지반 조사를 잘해야 되고, 다짐을 잘해야 되고, 투기 방법을 결정하고, 또 안전 검토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나는 대로 쓰기보다는 흐름을 가지고 쓰시면은 좋은 답안 방향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내용은 대동소이하니까요.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제가 고민을 해보다가 최인걸 교수님 교재 중에 좋은 흐름이 있어서 직접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립공사시는 가호황과 그리고 가토제에 대한 이제 시공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시공이 완료된 경우는 준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 매립을 이렇게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공정이 완료되면은 매립된 집안에 대해서 표충 처리를 실시해서 장비가 올라탈 수 있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게 완료되면은 이제 매립지에 대한 집안 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되면은 복토 또는 매립 공사를 수행하게 되고, 추가적으로 연약 집안 개량 공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이렇게 시공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쓰고, 시공 흐름에 따라서 집안 공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곁들여 쓰시면은 그냥 무턱대고 이런 내용 전체를 쓰는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2배 이상 점수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든, 일반적인 문제가 되든 어려운 문제가 되든 꼭 흐름을 가져가셔서 답안을 기술하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6번 내용, 폐탄광 지역을 통과하는 장대 터널을 계획할 때 터널 구조물 설계 시 고려사항, 검토사항에 대해서 기술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폐탄광 지역 또는 석회암 지역, 이런 집안에 대한 집안 조사로부터 요거와 관련돼서 흐름을 가지고 기술하시면 되는 문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집안 조사를 수행해야 되겠죠. 집안 조사 시는 이제 폐갱에 관한 부분, 그리고 폐갱이라든지 혹은 탄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집안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이후에 신규 터널에 대한 이제 영향 검토를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폐광 지역,
폐광 지역을 통과하는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굴착 공법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폐광을 보강하는 방법, 폐광도 보강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추가적인 터널의 보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설계가 완료되면은 이제 시공사항과 그리고 계측사항,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기술하시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124회 3교시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